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6일 태국 뉴스입니다. 남부 송클라 하샤의 지역에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부 아따꾼 장관은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피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과 호텔협회와 협력해 관광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식량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열리는 동남아시아 게임 준비와 관련해 홍수로 무에타이 경기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송클라 내대체 경기장을 확보해 대회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민과 관광객 보호, 그리고 국제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6조 3,100억 바트로 전 분기보다 0.3% 줄어들며 GDP 대비 비율은 86.8%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 94%를 넘었던 수준에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채권은 늘어나 개인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9%를 넘었고 주택 압류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홍수 피해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위원회는 채무 조정 지원과 홍수 피해 가구에 대한 유연한 대출 조건, 그리고 빚을 빨리 갚고 다시 시작한다 프로그램 확대를 대응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가계 상환 능력 악화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무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개월간 외국인 투자액은 2,767억 바트로 지난해보다 72% 늘었습니다. 외국인 사업 허가도 86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0월 한 달 신규 사업 등록은 7,165건으로 줄었지만 호텔, 리조트와 운송업, 건설업 분야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전체 신규 사업 등록은 약 8만 5천 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간 폐업은 평균 2만 건 정도로 예상됩니다. 태국 공항공사가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실적에 따르면 항공 관련 매출은 330억 바트를 넘으며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전체 이용객은 1억 2,500만 명을 돌파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완나품 공항은 세계 주요 공항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얼굴 인식 기반 생체 인증과 자동화 게이트를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월드클래스 환대를 구현해 최고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국이 2026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항만 조종 서비스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를 서비스 전면 디지털화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항만에서 신청과 결제를 온라인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문화 강화와 국제 기준에 맞춘 인력 양성, 대형 선박 대응 능력 확대에도 나섭니다. 푸켓 심해항에는 초대형 크루즈선 정기 입항을 지원해 국제적 안전성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해운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태국을 해상 운송 허브로 도약시키고 국가 경제를 세계적 기준에 맞춰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노동부가 국가고용정책 태국인은 모두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잡헌터를 통해 4개월 내 15만 개 일자리 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87곳 취업지원센터에서 즉시 매칭 가능한 일자리 6만여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국내외 취업 알선 성과를 이미 공개했고 민간 기업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리누 장관은 일과 사람이 만나야 경제가 굴러간다며 정부 민간 교육계가 함께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라오스에 거점을 둔 국제 사기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사이버범죄 수사국은 중국인 조직원 1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19세 청년을 속여 어머니의 금고에서 수백만 밭 상당의 자산을 빼내도록 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방콕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차량과 금괴 등 압수한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가 자산 추적과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몬타부리 방야이군에서 베트남인 6명이 허가 없이 주택을 임차해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위생 불량과 비표준 장비 사용이 확인돼 물품이 몰수됐고 관계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조사자들은 하루 300에서 400밭의 이익을 올렸다고 진술했지만
불법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수는 불법 입국과 무허가 영업이 위생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송치와 집주인 책임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야이군은 외국인 노동 관리 강화를 위해 집주인 사업주와 협력하고 보건국과 함께 주민 피해 여부와 위생 기준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야소톤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59세 남성으로 거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발견됐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검안을 마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으며 장례는 고향 우볼라 차타니에서 종교의식에 따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남부 얄라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도심과 저지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부지사와 군경 재난당국이 총동원돼 주민 대피가 진행됐고 임시 대피소와 급식소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홍수로 1만 3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로 22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기상국은 25일까지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하며 일부 지역은 산사태와 급류 홍수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치앙마이 도이 인타논 정상에서 올겨울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24일 아침 잔디 위에 하얀 얼음 결정이 퍼지며 희귀한 자연 현상이 연출돼 관광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상 기온은 5도, 전망대는 4도로 떨어졌고 일부 구간에는 안개가 끼어 있어 관리 당국은 방문객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는 선선한 날씨와 청량한 바람으로 겨울 정취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콤퍼놈의 한 리조트 객실에서 32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 투약 흔적이 확인됐지만 외상은 없었고 함께 있던 남성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유족은 지병과 약물 영향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동반 투숙했던 남성을 특정하고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케오 지역에서 야생 코끼리가 벌목 노동자들을 습격해 3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아침 식사 중 갑작스럽게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고무나무 밭에서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을 대표와 치안자원봉사대가 드론과 차량을 동원해 코끼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숲과 밭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 지역은 건기마다 야생 코끼리의 먹이 부족으로 마을 침입이 잦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이에서 불법 총기 개조와 소음기를 판매해온 50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품 22건과 고객 명부를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지난 2에서 3년간 온라인을 통해 소음기를 판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압수품과 함께 피해자를 이송해 추가 수사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여대생 2명이 같은 날 불과 1시간 간격으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성이 스스로를 상류층 사업가라 칭하며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통러 지역에서, 두 번째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촉한 뒤 외진 골목에서 각각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협박 전화가 이어졌으며 추가 피해자 최소 4명이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와 경찰은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를 소환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송클라 하냐이 지역의 홍수 피해 현장에서 집안에 갇힌 주민과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안에 대형 뱀까지 함께 있어 긴급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주민과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고 뱀도 제거해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최근 방콕 도심 상공에서 항공기가 평소보다 낮게 비행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계절풍으로 활주로 운영 방향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무안 공항 북향 활주로를 사용할 때 항공기는 도심을 낮은 고도로 통과하게 되며 주민들은 지붕 위로 비행기가 스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문가는 바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며 계절마다 반복되는 특징임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생채소 섭취 습관으로 인한 돼지 천충 감염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뇌 MRI 영상을 공개하며
몸 안에 있는 증상이 단순한 몸상이 아니라 뇌속기생충 낭종으로 인한 간질 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뇌측두엽에 낭종이 자리 잡으면 기억과 감정, 청각 기능에 영향을 주며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은 덜 익힌 돼지고기뿐 아니라 세척이 불충분한 생채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개발국이 외국인 불법 대리인, 이른바 노민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특히 복지카드 소지자의 이름이 불법적으로 기업 등록에 빌려 쓰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대행업체의 신원 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연말까지 전면 적용될 계획입니다. 최근 2달간 노민이 사건 72건이 법적 조치됐고 대형 기업 400여 건에 대한 심층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태국 경제가게가 연말 경기 부양과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타일랜드 패스트패스를 승인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규제 장벽을 신속히 해소하고 10만 명 인력 교육과 기업 경쟁력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가동합니다. 이미 80개, 총 4,800억 박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전력망 확충과 청정에너지 공급,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신속 발급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국에서 올해 3분기 외국인 콘도 거래가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3,8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거래 규모는 1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크게 줄었고 대만은 거래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며 미얀마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는 관광객 증가세와 맞물려 일부 국가에서 거래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앞으로 은행과 특수금융기관은 고객 확인과 실사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지갑과 해외 송금업체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 금거래가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금거래업체의 위험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협력해 관련 정보를 더 확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국군이 최근 병사 지뢰 피해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군이 신형 대인 지뢰를 국경 내 태국 영토에 매설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아세안 감시단 조사에서도 지뢰가 최근 충돌 상황에서 새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캄보디아군이 태국군 철조망을 가져간 사건도 발생해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태국군은 국경 인근 카지노 건물을 군사 거점으로 활용해 드론 정찰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태국 제2군은 국토방위재단이 지원한 드론 100대를 국경 방위에 투입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홍채 스캔을 통한 암호화폐 지급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정됐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자발적 동의가 아니며 실제로는 개인 식별에 활용돼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즉시 추가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120만 명의 홍채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독일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금지된 바 있으며 태국 당국은 특별수사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방식만 차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가 CP올과 협력해 전국 세븐일레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농산물 판매를 지원합니다. 47개 지방 1,500여 농가가 참여해 올해만 200만 건 이상을 판매하며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제철 과일과 가공식품을 꾸준히 매입해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농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기민국이 외국인들의 비자런 악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방안을 내놨습니다. 비자런은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해 90일간 머문 뒤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을 반복하는 방식인데 일부는 7회 이상 반복해 200일 넘게 체류하며 불법 취업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민국은 특정 국가만 단속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적의 외국인이 대상이며 45일 이상 체류를 연속 2차례 반복하면 집중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숙소와 귀국 항공권, 여행 계획을 확인해 관광 목적이 아니라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반면 정상적인 관광객은 평균 15일 정도 머물며 숙소와 귀국 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입국은 하루 평균 11만 5천 명에 달하며 수원 나폰 공항이 가장 많습니다. 공항 혼잡은 일부 발생하지만 대기 시간은 최대 40분 이내로 관리되고 있고 연말에는 자동 심사 채널을 확대해 더욱 원활한 입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국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불법 체류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외국인 체류 질서를 바로잡고 관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교도소 내부에서 VIP 수감자 특혜와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직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에 비밀방이 존재해 VIP 수감자가 외부 인사와 접촉하거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변호사 브로커를 통해 외부 여성과 접촉이 가능했고 접견 규정을 위반해 일요일에도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있는 수감자는 솜대시라 불리며 특혜를 누렸고 담배 한 갑은 2만 밭, 라이터는 500밭, 휴대전화는 150만 밭에 거래됐다는 구체적 사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5만 밭을 내고 외부 여성과 1시간 만남을 가졌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성매매와 성적 행위가 적발되면 옷을 벗기고 연못에 가두는 등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처벌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위차이 전 경찰소장은 교도관이 연루되지 않고서는 불법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방콕 특별교도소에서 직원 19명이 전보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유력 인사가 교도소 내에서 특혜를 누린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심각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금품 거래, 성매매, 불법 휴대전화 사용, VIP 특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교도관 부패 척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 송클라 한야이에서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10개 지방에서 56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송클라 전체 16개 군이 침수돼 15만 가구가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5억 ባ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지형적 특성, 이상기후 그리고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야이는 저지대에 위치해 물이 쉽게 모이고 최근 3일간 누적 강우량은 595mm로 과거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립되고 식량식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부와 지방당국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태국 남부 7개 지방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위성 분석 결과 송클라와 빠따니, 파탈룡, 아콘시탄마락, 나라테와 얄라, 사툰 등 지역에서 총 33만여 라이, 약 5만 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수는 주로 저지대와 주거지, 주요 교통로에 집중돼 주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수심은 최대 2.5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태국 우주기술지리정보개발원은 이번 분석 결과가 재난 대응과 피해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주민 지원과 긴급 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 송클라 한야이 시내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9시 기준 시내 중심부 도로의 물높이는 약 2m에 달했고 주민들은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시내 상가 건물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건물 1층은 물에 잠기고 2층에서는 불이 나며 현재 당국에 긴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화재까지 겹친 것은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중 재난이라며 정부와 지방 당국의 신속한 구호와 구조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아이 지역 홍수가 심각한 가운데 하지아이 병원도 물에 잠겼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황에서도 의료진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아기들을 지켜내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과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료진의 메시지가 공개돼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키려는 의료진의 헌신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주민들은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각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20만 바트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고효율 장비 투자 비용의 5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최대 20만 바까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혜택은 2028년 말까지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과 에너지 절약형 장비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수도권 전철 레드라인과 포플라인에 대해 하루 최대 40밭 정액제 요금제를 승인했습니다. 기존 20밭 균일 요금제는 11월 30일 종료되며 새 제도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반 승객은 하루 최대 40밭, 학생과 대학생은 30밭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과 키 90cm 이하, 아동은 무료, 90에서 120cm 아동은 절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정액제는 EMV 컨택리스 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혼란이 예상되며 정부는 충분한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승객 수와 재정 부담을 평가해 장기 정책으로 이어갈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태국 증권사 부알루앙은 내년 태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자들에게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태국 증시가 최고 1440포인트에 머물고 주당 순이익은 90밭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광업 회복 지연, 가계부채 증가, 내수 소비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지수를 지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 증시는 1280에서 1320포인트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성장 동력으로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 그리고 수출 반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으로는 고품질 고배당 종목, 정부 정책 수혜주, 글로벌 경기 회복 연계주 등이 강조됐으며 포트폴리오는 주식 60%, 채권 30%, 금 10%로 분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태국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7% 늘며 16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약 288억 달러, 수입은 322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34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14% 이상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공산품 수출은 8.8% 증가했습니다. 주요 시장별로는 미국과 중국, EU, 아세안 등에서 성장세가 확인됐습니다. 상무부는 연간 수출 증가율이 10%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확대된 반면 미국과의 무역 흑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존 시장을 유지하면서 신흥시장 개척과 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수출 증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발표한 10월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가 크게 늘었고 특히 전기차 전 부문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13만 5천여 대로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했으며 배터리 전기차는 9,300여 대로 무려 12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내수 판매도 4만 7천여 대로 25% 가까이 늘었고 신용 배부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픽업 트럭 판매는 줄었지만 전기 픽업 트럭이 처음으로 생산 판매되며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완성차 수출은 8만 3천여 대로 소폭 감소했으며 전체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엔진과 부품 수출은 12% 이상 늘어 산업을 뒷받침했습니다. 협회는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성장세가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주요 시장 둔화로 수출은 변동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전기차위원회가 EV3과 EV3.5 지원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시장과 국내 상황에 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과잉 생산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 기한 연장, 보조금 지급 조건 강화, 배터리 원산지 규정 조정 등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조건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출 인센티브와 제도 탈퇴 옵션을 마련해 기업들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올해 1에서 9월 EV 등록은
8만 7천여 대로 59% 증가했고 누적 등록은 2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투자 규모도 1,400억 밭에 달하며 배터리와 핵심 부품, 충전 인프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이 태국을 아시아 전기차 생산, 수출 허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